기록적인 수출액을 새로 쓰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의 라면, 불닭볶음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는 생생한 반응과 함께 불닭볶음면에 왜 이렇게까지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실 장면은 조회수 1,500만 회를 넘긴 불닭볶음면 챌린지의 일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라면 중 하나로 불리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무려 40봉지 먹는 도전이 지금 화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실제로 아무도 해본 적 없는 형태의 세계기록 도전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가자들 역시 확신하지 못한 채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운맛을 완화하기 위한 우유 1갤런도 미리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도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준비된 불닭볶음면을 전부 먹어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며 그 수량은 총 40봉지입니다. 조리가 완성됩니다. 먼저 한 입을 먹은 참가자는 굉장히 매운맛에 당황하며 이것이 바로 매운 음식 챌린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집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설정하고 모두 준비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비교적 빠르게 불닭볶음면을 먹지만 곧바로 매운맛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맵다는 말이 연이어 나오고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자극이라는 것이 표정과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동시에 곧 한계에 다다를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점점 많아집니다. 끝까지 가보자며 도전을 이어가도록 독려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에 불과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너무 맵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는지 묻고 응원의 말을 건네지만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결국 가장 열심히 먹던 한 참가자가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하며 도전에서 빠져나옵니다. 더는 못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자리를 뜨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후 화면에 잡힌 참가자들은 여전히 매운맛에 고통스러워하며 이번 도전이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힘들고 극단적인 챌린지였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도전은 세계 기록을 세우지 못한 채 끝나지만 이 영상은 성공 여부를 넘어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실제로 얼마나 쉽지 않은 경험인지를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불닭볶음면 챌린지에 도전하는 AI 동물 콘텐츠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설정한 이 동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하지만 한 입, 두 입이 지나자 표정이 급격히 바뀝니다. 맵다는 반응, 당황한 움직임, 그리고 점점 버거워지는 모습까지. 비록 가상의 존재이지만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 반응도 꽤 흥미롭습니다. 먼저 한 시청자는 내가 처음 불닭볶음면을 먹었을 때 나는 저 다람쥐랑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 영상 속 반응이 내가 처음 매운 떡볶이를 먹었을 때랑 똑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경험인지 자연스럽게 공감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한 시청자는 사실 앵무새는 매운맛 자체를 맛볼 수 없어서 저 음식도 그냥 평범한 음식처럼 느껴졌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상 속 앵무새가 태연해 보였던 이유를 짚어주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10년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식품 수출만으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9%나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삼양식품의 성장세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저희 삼양식품은 K푸드 선도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매출 2조 3천억, 수출 비중 81%를 기록했고 식품업계 최초로 9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무려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무려 81%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량 80억 개.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와 맞먹을 만큼 거대한 수치로 사실상 전 세계가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선택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겨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라면 시장의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1958년 세계 최초의 봉지라면을 만들고 1971년 컵라면을 발명한 일본의 니신식품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니신식품의 미주 총괄 대표는 기업 설명회에서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쟁사는 소비자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으나 니신은 뒤처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는 더 냉혹합니다.
2025년 1분기 니신식품의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나 급감했습니다. 한국의 삼양식품과 농심은 미국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기존의 아시안 카테고리를 벗어나 메인 매대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메인 매대에 있었던 일본 라면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매운맛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망신살을 뻗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니신은 한국식 매운맛 라면을 잇따라 출시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세계인의 입맛은 한국의 깊고 진한 매운맛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과거 일본 라면이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의 라면이 대체하고 있는 이 현상은 글로벌 식품 산업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라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북유럽 덴마크에서 발생한 해프닝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되었는데요. 지난 2024년 6월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덴마크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덴마크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벌어진 총극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와 인도의 방송사들 역시 덴마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한국 라면의 매운맛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무료로 홍보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한 달 만에 자체 분석 결과 2가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철회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 효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리콜 소동 이후 덴마크 젊은이들은 리콜된 라면을 구하기 위해 독일까지 원정을 떠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성공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불닭 챌린지는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한국 라면을 하나의 재밌는 문화로 인식시켰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위해 30분을 운전했다는 후기는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은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치즈와 까르보나라 맛을 도입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고 중국의 마라, 일본의 야끼소바, 미국의 하바네로 라임 등 지역별 맞춤형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고급스러운 맛의 도입, 자유로운 레시피 변형,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하고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전 세계 88개국의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그중 무려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과 소송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브로커들이 불딸기라는 이름을 먼저 등록해버리거나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짝퉁 제품을 유통하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외공간을 기업 진출의 전진기지로 재편하고 특허청과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을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여 원팀으로 협력하도록 지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갈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K브랜드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보호막이 갖춰질 때 비로소 K푸드는 2030년 수출 150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라면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록들을 세워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원조 기업을 넘어 북유럽 국가의 리콜 조치까지 극복한 한국 라면은 이제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소비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매운맛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한국 라면은 세계 식문화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증명해온 경쟁력은 그 해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며 K푸드의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K이슈 한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